자, 지난 10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던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다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은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을 그만두는 건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직. 오늘부터 당신 정직이야. 그러면 민간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상급식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뜻의 정직 아닐까요? 글쎄요. 한번 기다려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워낙 베일에 감춰져 있고 끊임없이 숨겼지만 예.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무상급식 받으면 경제가 풀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아, 그래요? 경제는 쉽니다. 예, 무상급식은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가는 게 무상급식인데 예. 진정 그리고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열려 있고요. 무상급식 얼마나 며칠 받으셨어요? 무상급식요 9개월 정도 같아요. 예, 네? 정확한 날수까지 계산을 못해보니 365일 받았죠, 그래도. 365일이 조금 안 되죠, 저는. 예. 그 12월에 들어가서 8월 말에 나왔으니까. 9개월 그러면은 정도. 예. 그 8개월이게 38, 24, 250일쯤 받은 그런 거예요. 정도. 예. 예. 그래도 국가의 세금으로 공짜밥을 드시고 나오셨네. 아, 그럼요. 저는 뭐, 이 삼시세끼를 시간 맞춰서 챙겨주고, 예. 그리고 목욕시간 정확하고, 운동시간 정확하고,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상급식 받았고 얼굴이 이렇게 좋으신가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방송국에서 손수호 변호사 나오면 그 여자 작가분들이 심쿵한대요. 잘생겼다고. 40대 유부남입니다. 네. 그거 누가 물어봤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예. 네. 다스는 누구 것이냐? 과연 이명박 MB 것이냐? 그런데 마지막에 주진우 기자가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네 거지. 주진우 기자 귀여워요. 도발을 하는데 막 물어보다 과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그러더니 네 거지. 허성무 비서관님. 네. 다스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죠? 글쎄요, 이제 뭐, 다스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 협력하는 1차 협력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매출이 굉장해요. 요즘 뭐 2조 5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을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거래를 해서 일으키는 매출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사실 중견기업 중에 중견기업, 알짜기업 중에 알짜기업인데 예. 이 기업에서 나왔던 190억 원이라는 돈이 BBK에 투자가 됐죠. 그리고 그 BBK 몇 년도에 투자된 건가요? 그게 언제더라? 뭐 저기 2007년 대선하기 한 2,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99년, 2000년쯤입니다. 2000년쯤입니까? 예. 예. 자, 그때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데 어쨌든 그 돈이 그렇게 그 회사에서 나와서 BBK로 가고 그 BBK에서 거기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 돈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게 마련이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190억을 회사에서 내서 투자를 했을 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결국 문제는 BBK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경준 씨가 8년형을 받고 10년 가까이 징역을 살고 왜냐하면 그 과징금, 추징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을 또 징역으로 산정을 했고 근 1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소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 BBK를 이명박 대통령과 동업을 한 것이냐,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명박 당시 후보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도 BBK로부터 김경준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명함에도 BBK가 찍힌 명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사용을 했고 예. 또 이거를 그 여러 사람들이 받아서 또 당시에 그 받자마자 메모를 했던 그런 명함도 증거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광운대 동영상도 있었죠.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를 설립했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설립했다는 건지 모르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하나 빠졌습니다. 네, 어떤 당시 거요? MBC 리포터 기자였던 박영선 의원이 네. BBK 사무실에 가서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했죠. 인터뷰하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때 그 영상도 있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기사와 사진도 있는데요. 그때 BBK의 주요 핵심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김경준 씨까지 한 앵글에 찍힌 사진도 있었거든요. 예. 잡지에도 실리고. 인터뷰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나는 BBK와 관련 없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또 특검에서도 인정이 됐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또 그건 이명박 것이다 주장했다 감옥까지 갔고요. 네. 청년이었나요? 네. 작년으로 하시죠. 청춘이었죠, 청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BBK가 이명박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때 논란이 됐었지. 그럼 이제 BBK하고 도대체 다스하고 도곡동 땅의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서성문 비서관님. 그렇습니다. BBK를 설립하면은 설립하는 회사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냥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예. 이렇게 보니까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다스 회사의 어쨌든 대표는 누구냐 이래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예. 이상원 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남 김재정 씨. 김재정 씨 이런 예. 건데 그럼 이분들은 원래 그럼 사업적 능력이 있고 돈이 있었던 분이냐 하니까 별로 사업적 능력도 없고 돈도 없었던 분이다. 김재정 씨는 신불자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예. 그것도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될 수가 있었던가? 예. 1차 협력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가 또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권력이나 힘을 동원해서 협력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번에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예. KD 코퍼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한테 부탁해서 아주 1년에 10억 정도를 납품을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됐던 거죠. 아주 유능한 회사인데 별로 기회를 못 잡고 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다스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1차 협력 업체가 되려면은 기술력이 좋거나 제품이 뛰어나거나 등등등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있었거든요, 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소유주도 본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도곡동 땅이 있었는데. 그렇죠. 도곡동 땅이 95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96년도에 국회의원 재선 비례를 하다가 96년도에 공천을 받거든요. 근데 공천 와중에 95년도에 문제가 됩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럴 때 세계일보에서 일면에 특종으로 냅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그게 문제가 되고 공천을 못 받을 뻔해요. 그렇죠. 그때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굉장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어쨌든 도곡동 땅을 판 돈이 190억이 다스로 흘러들어가고 그 190억이 다시 BBK로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한다면 다스도 이명박 거고 다스에서 BBK로 넘어간 190억도 넘어갔으니 다 이명박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라고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도 믿고 있죠. 다만 이제 그분이 그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에서 이루어진 수사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했지만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안원구 청장 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장으로 있다가 대구 청장으로 좌천된 그분이 그 국세청 내부 문건에서 이 파일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도곡동 땅은 이명박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고 덮었다 그러는데 자, 도곡동 땅 190억 판 게 BBK 190억으로 BBK로 들어가요? BBK에서 그때 99년 2000년 그 당시에 그 다스에서 지금 문제가 된 다스에서 BBK로 190억이 넘어가는데 당시 다스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저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니, 190억 정도 투자할 거면 1년에 한
한 5, 600억 좀 벌어야지 190억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당시에 뭐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내는 회사였나요? 다스가? 190억이면 4년간 단기 순이익입니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거래죠, 사실. 그리고 그때 다스의 사장은 네. 월급 사장이거든요. 김경준 씨가 찾아가자고 네. 투자 의향서를 내놓자마자 30분 만에 190억을 줍니다. 다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비상장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개는 이제 회사가 공개되지는 않은 기업입니다만 그 정도 회사에서 그런 4년간 단기 순이익을 한 번에 몰아서 투자를 했다. 4년쯤 됩니다. 그 투자를 했는데 결과도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앉아갖고 네. 김경준이 영어 한국도 잘 모르는데 네. give me money, give me some money, 네. you should invest. 그러니까 오케이 야, 그렇다면 돈을 딱 그거는 줘서 네. 이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네. 월급 사장한테 김경준 씨를 사전에 알았나요? 아니요. 그런데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투자 또는 이제 제3자 간의 어떤 거래라기보다는 예. 뭔가 누군가의 계획하에 당연히 그렇게 시켰으니까 하는 그런 거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누군가는 MB죠. 누굽니까? MB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허성모 소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예.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뭐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로 다 만들어진 건데 그분이 아니다.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 190억이라는 돈이 돌고 도는 걸 누가 지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스스로 돌았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이제 다스에 대해서 워밍업이 충분히 끝났습니다. 도곡동 땅, 다스, BBK까지 이제 좀 간단해졌죠. 네.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곡동 땅이 파는 게 190억이 다스로 갔고, 다스 190억이 BBK로 갔다. 다스의 소유가 누군지를 알면, 이거 이명박 소유라고 한다면, BBK도 이제 이명박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BBK가 당시에 또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준 씨가?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네. 범죄 집단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당시에 그 주가 조작 관련된 책임까지도 어디로 번져갈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자, 그런데 다스로 들어가 보죠, 이제. 다스가 중국에 8개 회사가 있어요? 공장이? 자회사죠. 예. 9곳? 9곳이래요? 네. 하나 또 늘었대요? 예. 8개나 9개나 뭐 독인 객이니까. 중국, 현주범이 9곳이네. 4곳 대표로 선임했는데, 이 형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누구 아들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오호. 아니, 네. 아빠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상은 실소유자를 밀어내고, 네. 야, 4곳 매출해서 5,460원. 이시용 공직적으로 다스 지분 하나도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허성무 비서관님 설명해 주세요.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어서 뭐 큰아버지가 너무 이뻐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마이다슬리.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겠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 과정은 결국은 이 소유자, 소유권이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소유자, 오너의 아들에게 경영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현대가에서도 보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결국은 동생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크게 일으켰지만은 동생에게 안 주고 아들들한테 돌려주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소유권을 다 이전받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런 게 아닌가. 형이 뭐 어쨌든 그 얼굴 대표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는 다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큰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이 있는데 또 친아들이 사장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친아들은 강등시켜버리고 조카에게 이런 해법인들의 대표직을 물려주고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손소 변호사님, 이 비상장 아니에요? 네, 그렇죠. 비상장 회사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자기 아들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나요? 예. 아들이 이상은 씨의 아들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권력 싸움에서 밀려가고. 네. 그래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돼서 오히려 이제 계급이 내려가고 조카는 뭐 초고속 승진을 해서 대표 자리까지 지금 해외법인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사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수순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원래부터 이렇게 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불협화음 없이
뭐 이제 요즘에 그 청와대 문건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만 세자가 바뀐 거죠. 세자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스 중국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스 본사의 회계, 재무관리도 총괄하는 직책도 맡았었다, 이시영 씨가. 그러면은 일단 전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국내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해외 법인을 통해서 점차 권한과 실소유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갔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경영권을 장악하기 쉬운 데부터 하나씩 경영권을 이제 승계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부터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국내 본사에 그 회계와 자본 담당을 했다는 거는 회사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 뭐 큰 기업들의 이제 그 재무 담당이나 회계 담당 그런 이사들은 정말 신복 중엔 신복이 아니면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회사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시영 씨가 그걸 국내에서 맡았다는 것은 실온으로서 회사 전체를 파악했던 것이고, 그 파악 흐름을 하고 자금 전체의 통제력을 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이 다스의 여러 법인이 있는데, 또 이 여러 법인에 하청하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 BBK 주가 조작할 때하고 그림도 비슷한데요? 뭐 BBK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할 때 써먹은 전형적인 수법 중에 삼성 에버랜드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일거리를 또 몰아주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조그만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의 뭐 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스에 하청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다스에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이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중에 다스를 죄다 먹어버리는 형국이 되겠죠. SM의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시영 씨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SM은 공식적으로도 최대 주주가 이시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SM이 다스를 먹어버리면 결국은 이시영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 거죠. 과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식이 75%를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이라는 외삼촌이 25%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25%조차도 위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죠. 이게 SM이 설립된 게 2015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스를 거꾸로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이죠. 작년에 다온이라는 회사를 SM이 인수하는데요. 이 다온이라는 회사가 SM보다 규모가 뭐 40배.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인수했느냐 봤더니 이 자금이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SM이 네. SM이 다운을 인수하는데 네. 그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그 다스는 또 어디서 돈이 나왔냐라고 봤더니 다스의 하청업체가 또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죠. 언어를 순화하면. 네.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면 다스가 돈을 하도급 업체에 주고요. 하도급 업체로부터 이제 그 물건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가 또 다른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그 회사와 정반대의 거래를 했어요. 오히려 1,500억 원 가까이를 받아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래인데요. 그리고 그 돈이 SM으로 흘러갔고 SM이 다운을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참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래가 연이어 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재무 전문가 또는 회계 전문가의 좀 분석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전문가, 재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바꿔도 들통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스 중국 법인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거의 한국에도 경주에도 다스가 있고 이거의 실소유자는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의 부인이었죠. 그럼 어쨌든 이상은 씨가 실소유자예요. 이명박 씨의 형. 표면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의 형이 다스의 실소유자인데 그게 어떻게 이시영한테 지분이 넘어가지? 이 과정을 넘기는 과정이 2015년서부터 프로젝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놉니다. 하청을 주는 회사. 그게 SM. 네. 이 SM이 지금 공룡처럼 커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룡처럼 키우는 과정에 온갖 다스의 돈도 흘러들어가고 이쪽 저쪽에서 흘러들어서 이걸 공룡처럼 키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다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잡아먹는 형국. 사실 이게 새로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러 차례 BBK에서도 한 거예요. 이게. 네, 여러 차례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그 형식을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좀 에버랜드도 이걸 했죠. 좀 네. 올드한 형식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신선하다라고 해서 관계 당국도 허둥지둥대면서 네. 다 속수무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96년도에 에버랜드가 이걸 네, 전화사채 관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낡은 수법인데 과연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다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다스의 임원 한 명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 그냥 정직하게 세금 내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는 뒷이야기도 들려 나오는 거니까. 혼만 나고 이런 그러면 방식으로요. 다행이네요. 이게 비상장 회사에 주식을 키워서 결국 상장 회사를 본 회사를 먹고 그리고 그것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자기 회사로 넘기면서 이재용의 승계 과정이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과정이 또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네. 사채를 발행하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그 회사에게 사채를 주는 회사에게 신주 인수권 권한을 줍니다. 이래서 우선권이 가죠. 2천억 가까이 재산을 늘린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 있는 안철수. 예. 이게 그렇죠. 온갖 이상한 제가 그 대선 때 그 문제 제기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실 그 BBK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와닿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의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복잡한 과정을 그나마 좀 네. 쉽게 설명한 청춘이 있었죠. 작년으로 하시죠. 청춘. 네. 고생을 많이 한 청춘이 한 명 있었죠. 예. 그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이 된 거죠. 야, 이거를,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봤더니 결국 과거의 BBK 혹은 에버랜드 이런 등등 관계에서 이미 다 우리가 익히 봐왔던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당국도 의지만 가지면 뭔가 이상한 점을 충분히 포착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다스만 표적 수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스 관련된 그런 자회사만 표적 감찰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런 똑같은 기준과 관점과 기준으로 이제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점은 얼마든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글쎄요. 다스가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여전히 그 비상장 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편법 증여와 편법 그 경영권 상속이 과연 성공하게 될 것이냐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데에 이제 어쨌든 그 포장재 하청을 주면서 이게 1,4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이렇게 다시 지급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냐 해서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제품도 아니고 그 제품을 단순히 포장해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다? 이건 믿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짜가 아니겠느냐? 가짜 매출, 거짓 매출을 일으켜서 돈만 오고 가게 만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세청이 이게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다스가요. 2006년까지 2002년까지는 그 몇백억 정도의 작은 매출을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중소기업인데 서울시장 시절,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이게 조 단위 매출로 떠요. 그래서 저는 현대가에서 이 하청 관계를 끊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군, 이제 군이 아니죠. 박지만 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박지만 씨의 회사도 보면은, 옛날에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 설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는 또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포스코의 협력업체가 돼서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기술력도 있다고 특수한 부분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특혜 구조가 있었듯이 역시 이 회사 자체도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급신장하고 이제는 뭐 중소기업을 넘어서 완전 중견기업을 넘어서 이제 거의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반열에 들어간 거죠. 들어간 이런 정도로 급신장하게 된 데는 과연 이것이 이제 권력의 힘이 없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박영선 의원이 손소 변호사님. 네. 박영선 의원이 무슨 상속세 물납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국감에서. 그렇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가 있었죠. 예. 네,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스가 이제 다스 관련된 그 주식이 이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를 누구에게서 누구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는요, 이제 그 주주가 이제 김재정 씨죠. 김재정 예, 씨가 처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예. 이 김재정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김재정 씨의 아내, 배우자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그 주식을 물려받으면서요. 상속세가 400억 원 이상, 416억 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있어요. 예. 이 법에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 갑자기 현금으로만 다 납부해야 된다면은 사실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납. 네, 이제 현물로 현물로 납부하는 대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 박영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 물납 관련해 가지고는 이 법에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정확하게 계산했다면은 이제 그 주식으로 납부하기 전에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게 순서였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그 부동산으로 현물 납부하는 거를 이제 물납하는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그 요건을 빠져나갔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기타 그 꼼수를 썼다. 그 결과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청이 당시에 뭔가 특혜를 이제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예. 근데 그 PD님 뒤에 그림 바꿔주면 안 돼요? 미디어월. 뒤에 이 그림 바꿔주면 안 돼요? 이거 계속 보고 해야 돼요? 보기 싫은데? 근데 이제 뭐 그냥 보고. 방금 물납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 아마도 이제 물납할 때 건전당이 설정이 되면 그 물납 뭐라 그러죠? 거기서 지어야 되는 모양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마어마한 땅,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옥천군에 있는 임야 41만 평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4천만 원의 건전당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 다른 임야 123만 평이 있는데 이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190만 원에 또 건전당 설정을 합니다. 그것도 다 꼼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 20억, 30억의 건전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190만 원 또는 뭐 4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건전당 설정을 해서 뭐 이렇게 못 팔게. 알짜 부동산 물납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들어갈 수 없게 막았으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죠. 근데 땅이 190만 평이요? 산이 123만 평짜리 하나고 또 산이 41만 평짜리 하나고 이게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야, 그러면 170만 평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인데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한 산이라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투자하고 대통령 할 때 뭐 근처에다 개발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납이라는 게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납에 그런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꼼꼼히 잘 연구해가지고 뭔가 비껴나갈 그런 노력을 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물납하겠습니다. 물납을 부동산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허용되면은, 이거는 그 실소유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뭔가, 혹시 그렇게, 이렇게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혹시 규정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걸 허락해줌에 있어서 뭔가 규정을 위반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 또는 누군가의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것이고요. 국세청에서도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세청 내에서 누가 어떠한 판단했는지, 그 당시에 의사결정권자가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뭐 내부에서 어떤 고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스 상속세를 물납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
MB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을 때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게 김대중 씨가 사망한 게 정확히 몇 년? 김대중 씨의 사망이 MB 대통령 예. 시절에 사망을 한 건데. 재임 기간 중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2007년도에 문제가 될 땐 김대중 씨가 생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MB 대통령 시절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MB 대통령 시절에 이게 그 사망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 선택한 일이니까 예. 국세청이 그때는 어쨌든 특혜를 줬다고밖에 아니 볼 수 그러니까 없는 그리고 거죠.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임기 이후에 또 대선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점점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9년 동안 5년 동안 대통령, 나머지 4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이래서 그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경호 인력을 써도 아무도 문제제기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국세청에 누군가, 이거는 내부 고발이 아니라 이건 국세청 감사를 통해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뭔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뭐 전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예.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세금의 탈루의 문제 또는 특혜의 문제, 그다음에 다스와 BBK를 둘러싸고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의 문제, 이런 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시점이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 창출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으면은 사실은 뭐 4대강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서 다 손방망이 감사로 손방망이 끝났잖아요. 결론밖에 예.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손소 변호사님, 2007년 이거 법적인 문제인데요. 네. 만약에 지금 그 다스, 도곡동 땅, 다스, BBK,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였다고 한다면 결국 차명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직자 재산 윤리에 관한 법, 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재산에 관한 것이죠. 네. 차명 소유하고 있었다? 네. 2007년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무척 의미심장한데 네. 이명박 후보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스 실소유자로 드러난다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재임하던 그런 당선자 신분이었죠. 당선자 신분이었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당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뭐 취임한 후에 퇴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또 의문이 좀 들고요. 하지만 그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당선 무효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그 영향과 관련 없이 또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을 거쳐 피고인 신분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점점 커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댓글 개입인데 근데 이제 다스 이 문제가 왜 끝날 수 없냐면 이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의 돈이 BBK로 흘러 들어갔고 그 이제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로 바뀌는데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수백 명의 투자 손실자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소송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에게. 근데 김경준 씨가 느닷없이 이명박 그 다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미국 법원에서 판정이 났는데 스위스 은행에 있던 140억을 다스에 돌려줬단 말이에요. 다스에 돌려줬죠. 그 옵셔널 벤처스가 최근에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돌려주는 과정에 외교부가 영향을 미쳤냐?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냐? 조사해줘라.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뭐 당연히 청와대에 담당 행정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스와 BBK를 관리하는, 그리고 이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외교부까지 검찰까지 동원했고, 예. 그리고 LA 총영사를 동원했죠. 그 총영사도 어쨌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리하던 대리인을 그렇죠. 총영사로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중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145억이 다시 다스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야말로 소유주도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예. 국민 일반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덕적으로도 매우 아주 질이 나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른 어문이 하나 들어요. 예. 우리가 이 형제 간에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을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일부러 동생한테 냉동창고를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동생이 아들에게 상속해버리고 이러면서 형제 간에 굉장한 재산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걸 사례가 빈번한데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자기 소유의 것은 그대로 다시 다 회수해가고 철저하게 형이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또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자기 예. 소유의 것에 대한 철저한 지배력을 이렇게 아하.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예.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각하는 꼼꼼하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댓글 개입 사건 등등 수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스 문제, BBK 문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듯합니다. 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21세기 국가의 상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수사망이 점차 조여가고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자,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 1주년 특집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샵 5400으로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나는 BBK와 관련 없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또 특검에서도 인정이 됐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로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또 그건 이명박 것이다 주장했다 감옥까지 갔고요. 네. 청년이었나요? 네. 작년으로 하시죠. 청춘이었죠, 청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BBK가 이명박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그때 논란이 됐었지. 그럼 이제 BBK하고 도대체 다스하고 도곡동 땅의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서성문 비서관님. 그렇습니다. BBK를 설립하면은 뭐 설립하는 회사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냥 뭐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예. 이렇게 보니까 다스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다스 회사의 어쨌든 대표는 누구냐 이래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예. 이상은 씨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남 김재정 씨. 김재정 씨 이런 예. 건데 그럼 이분들은 원래 그럼 사업적 능력이 있고 돈이 있었던 분이냐 하니까 별로 사업적 능력도 없고 돈도 없었던 분이다. 김재정 씨는 신불자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예. 그것도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될 수가 있었던가? 예. 1차 협력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가 또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권력이나 힘을 동원해서 협력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번에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예. KD 코퍼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한테 부탁해서 아주 뭐 1년에 10억 정도를 자, 지난 10년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던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다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은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을 그만두는 건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직. 오늘부터 당신 정직이야. 그러면 민간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상급식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뜻의 정직 아닐까요? 글쎄요. 한번 기다려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워낙 베일에 감춰져 있고 끊임없이 숨겼지만 예.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무상급식 받으면 경제가 풀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경제는 쉽니다. 예, 무상급식은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가는 게 무상급식인데 예. 진정 그리고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기회는 열려 있고요. 무상급식 얼마나 며칠 받으셨어요? 무상급식요? 9개월 정도 같아요. 예, 네? 정확한 날수까지 계산을 못해가지고 365일 받았죠, 그래도. 365일이 조금 안 되죠, 저는. 예.
그 12월에 들어가서 8월 말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8개월이니까 38, 24, 250일쯤 받은 그런 거예요. 정도. 예. 예. 그래도 국가의 세금으로 공짜 밥을 드시고 나오셨네. 아, 그럼요. 저는 뭐, 이 삼시세끼를 시간 맞춰서 챙겨주고, 예. 그리고 목욕 시간 정확하고, 운동 시간 정확하고, 이렇게 규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상급식 받았고 얼굴이 이렇게 좋으신가요?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방송국에서 손수호 변호사 나오면 그 여자 작가분들이 심쿵한대요. 근데 그 190억을 회사에서 내서 투자를 했을 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결국 문제는 BBK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경준 씨가 8년형을 받고 10년 가까이 징역을 살고, 왜냐하면 그 과징금 추징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을 또 징역으로 산정을 했고 근 1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소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 BBK를 이명박 대통령과 동업을 한 것이냐,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명박 당시 후보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도 BBK로부터, 김경준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명함에도 BBK가 찍힌 명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사용을 했고, 예. 또 이거를 그 여러 사람들이 받아서 또 당시에 그 받자마자 메모를 했던 그런 명함도 증거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광운대 동영상도 있었죠.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를 설립했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나경원 없다. 의원이 주어가 네. 없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설립했다는 건지 모르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하나 빠졌습니다. 네, 어떤 당시 거요? MBC 리포터 기자였던 박영선 의원이 네, BBK 사무실에 가서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했죠. 인터뷰하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때 그 영상도 있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기사와 사진도 있는데요. 그때 BBK의 주요 핵심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김경준 씨까지 한 앵글에 찍힌 사진도 있었거든요. 예. 잡지에도 실리고. 인터뷰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납품을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됐던 거죠. 아주 유능한 회사인데 별로 그 알려지지 기회를 못 않은- 잡고 예. 있다. 예, 그런 것처럼 예. 이 타스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1차 협력 업체가 되려면은 뭐 기술력이 좋거나 뭐 제품이 뛰어나거나 등등등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어쨌든 그렇게 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있었거든요, 사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소유주도 본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도곡동 땅이 있었는데 그렇죠. 도곡동 땅이 95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96년도에 국회의원 재선 비례를 하다가 96년도에 공천을 받거든요. 근데 공천 와중에 95년도에 문제가 됩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럴 때 세계일보에서 일면에 특종으로 냅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그게 문제가 되고 공천을 못 받을 뻔해요. 그렇죠. 그때 뭐 굉장한 화제가 예, 됐는데. 굉장한 화제가 됐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도곡동 땅을 판 돈이 190억이 다스로 흘러들어가고 그 190억이 다시 BBK로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한다면 다스도 이명박 거고 다스에서 BBK로 넘어간 190억도 넘어갔으니 다 이명박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라고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도 믿고 있죠. 예. 다만 이제 그분이 그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에서 뭐 이루어진 수사에서 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근데 아니라고 했지만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지금 잘생겼다고. 40대 유부남입니다. 그거 누가 물어봤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예. 네. 다스는 누구 것이냐? 과연 이명박 MB 것이냐? 그런데 마지막에 주진우 기자가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네 거지. 주진우 기자 귀여워요. 도발을 하는데 막 물어보다 과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그러더니 네 거지. 허성무 비서관님. 네. 다스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죠? 글쎄요, 이제 뭐 다스가 이제 그 현대 자동차에 협력하는
1차 협력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매출이 굉장해요. 요즘 뭐 2조 5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을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거래를 해서 일으키는 매출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견기업 중에 중견기업, 알짜기업 중에 알짜기업인데 예. 이 기업에서 나왔던 190억 원이라는 돈이 BBK에 투자가 됐죠. 아. 그리고 그 BBK 몇 년도에 투자된 건가요? 그게 언제더라? 뭐 저기 2007년 대선하기 한 2,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99년, 2000년쯤입니다. 2000년쯤입니까? 예. 예. 자, 그때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데 어쨌든 그 돈이 그렇게 그 회사에서 나와서 BBK로 가고 그 BBK에서 거기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 돈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게 마련이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